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올렸더니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해 주신 분들 자손 만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강의를 맡은 김효철 강사입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죠?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행복 인생. 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면서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노후 준비를 하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보시면서 내 가족이나 친지, 내 자녀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자.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짝꿍하고도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손 흔드시면서 응원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정말 만날 사람들도 못 나고 그러는데, 우리 함께 이제 이런 시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저를 소개해 드렸지만 저는 기쁨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 강사 누구죠? 예, 김효철 강사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게 뭐죠? 네, 맞아요. 민들레예요. 제가요, 나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 민들레였어요. 왜 민들레가 나의 인생을 바꿔나가느냐? 영국 속담에 보니까요,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이 속담이었어요. 민들레가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에 떨어져도 꽃을 피우더라고요. 지금 어디에 꽃이 피어 있죠? 맞아요. 콘크리트 바닥인데도 여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죠. 화단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저도 나의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나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리라 해가지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2017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다시금 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지금 약 35년, 6년 동안에 한 6,800회 정도 강의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연회에서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이거 먹으면 오래 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거 먹으면 오래 산대요. 뭘까요? 궁금하죠? 네, 맞아요. 정답은 뭐예요? 나이예요. 정말 나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의사 선생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나이죠. 예.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게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 역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로 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될 수 있는가라든가 뭐냐면 낙관적이고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항상 좋은 쪽으로 바라보던데 어떤 분들은 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본다? 말도요,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한다라든가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에 얽매여 가지고는 그것이 이외에는 될 수가 없다. 의심하고 나쁜 쪽, 늘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성공, 행복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늘 실패, 좌절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한번 같이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하고 대답하신 분들 자선만대 복 받으시고요. 네, 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이 앉은 자세에서 그대로 여행을 모시고 가겠어요. 어떤 여행이다? 추억 여행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나세요? 네, 이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이야기했었죠.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면 엄마가 왼쪽 가슴에 뭘 달아줬죠?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왜 손수건을 달아줬죠? 맞아요. 코 닦으라고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그러면 지금 애들은 코를 흘려요, 안 흘려요? 안 흘려요. 그럼 왜 그 당시에 아이들은 코를 흘렸는데 지금 애들은 코를 안 흘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양실조래요. 즉, 코 흘리는 게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게 영양실조래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이 난민들 보면 이 코 흘리는 사진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영양실조. 그래서 우리도 이 60년대에 참 못 먹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이건 뭐죠?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인데 이 교실에는 지금 몇 명 정도 있을까요? 60, 맞아요. 그래서 아시네. 제일 많은 반은 80명까지도 있었는데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생이 제일 많았던 학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10,000명이 넘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어디냐면요. 서대문에 있는 미동국민학교라는 학교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학생이 10,000명이나 될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몇 반까지 있어요? 2학년 24반. 그럼 80명씩 반자보다는 1,6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부대 수업을 한 거예요. 오전반, 오후반만 아니라 3개 반을 돌린 거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하려는가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뭐 했어요? 공기놀이 했죠. 뭐 코끼리 공기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공기놀이도 했어요. 돌멩이를 깨트리고 뭐 이렇게 갈기도 하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나실 거죠. 자, 그러면요. 이건 뭘까요? 맞아요.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은 뭘 줬어요? 강냉이죽도 줬고 우유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배급. 지금 이런 기억이 아슬하는 게 생각나겠죠. 자, 이건 또 볼까요? 네, 옛날에 버스 한번 타려면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또 이건 또 뭘까요? 장발 단속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깎이고 옷 짧게 입었다고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자로 재가지고 경범죄에 걸리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이런 기억나세요? 그런데요,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늙었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인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등록상에 100세가 넘는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나는 사람 한번 여쭤볼게요. 몇 명? 1,000명? 10,000명? 그렇게 많을까요? 그런데요. 10,000명이 넘어요. 맞아요. 저도 놀랐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사이에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바로 8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거예요. 100세 이상 2017년도에 이게 나왔던 건데 2018년도만 해더라도 얼마예요? 17,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세가 넘는 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자식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했던 것을 여쭤봤더니 1998년도에는 뭐라고 그래요? 90%가 당연하지. 부모님 모셔야지. 이렇게 했는데 2010년 몇 프로로 떨어졌어요?
36%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 2020년. 자식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몇 프로나 될까요? 20%가 안 돼요. 우리들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모신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 최초로 버림받는 세대가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는 부모님을 당연히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 자녀들은 나를 안 모신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런 시대, 이제 어떤 시대가 왔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예, 셀프 부양 시대.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나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사는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는 왔으니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든지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조금 있어야 되고 이 호박에 비유하면 어느 시인이 이 시를 썼는데요. 기가 막혀요. 자, 뭐라고 썼느냐? 노랗게 꽃필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누렇게 익으니 모두 다 좋아하네. 늙어서 사랑받는 건 너밖에 없다. 나도 너처럼 익어가고 싶다. 호박꽃 노랗게 꽃필 때 누가 한번 예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호박이 노랗게 익으면 모두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잘 익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982년도 미국 워싱턴 잡지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뭐냐? 이때쯤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100세 이상 산다. 82년쯤 태어났다면 뭐예요? 선생님들 자녀 거의 요 또래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녀들은 이제 살아가는 데서 100세는 그냥 기본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5년도 타임 잡지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때쯤 태어난 아이들은 142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선생님들의 자녀들 등대 거의 그 정도 수준을 맞는데 그러면 142세까지 산다. 아유, 이게 정말이냐 얘기했는데 실제로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이미 개발이 됐대요. 근데 다만 보급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건데 이 약을 먹으면요. 그냥 수명이 연장되는 데는 자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데에서 보니까 과연 나는 100세 이상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저주요? 네, 그런데 우리들은 어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이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축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이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49, 82, 33.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죠? 예. 바로 우리나라 웬만한 직장의 퇴직 평균 연령이 49세예요. 모 은행 같은 데는요, 46세만 돼도 뭐냐면 명예퇴직하라고 권고 사직을 해요. 그래서 60세 이상 근무하셨다면 그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49세, 50세만 되면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예요. 그러면 82세에서 은퇴, 49세를 빼면 어떻게 돼요? 33년이라는 시간이 남는 거죠.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적어도 기대 수명 83세, 82세까지만 살려고 해도 33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100세 시대에 은퇴하고 나서 적어도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하자. 노후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기대 수명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선생님들 나이에서 나는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더 살 것 같다. 생각해 보셨어요? 예.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계신데 옆에 있는 짝꿍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 그러면서 딱 뭐라가냐 관상을 한번 잡아요. 선생님은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죠? 예, 예, 그럴 거예요. 적어도
몇 세까지 사는 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편찮으신 분들이 거의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어때요? 죽을만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면 살려서 내보내고 죽을만 하면 병원에 들어가서 살려서 내보내고 이런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들었었어요. 그 말도 맞아요. 뭐냐면 편찮아서 돌아가실 것 같아 병원에 모시고 가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놀리지 마세요. 얼마 전에 목동 이대병원에서요. 92살 먹은 어르신이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90살이 아니라 8살만 돼도 병원에서 전신 마취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건강해졌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65세를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 노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엔에서 보니까 전국이, 전 세계가 이제 기대 수명이, 살아가는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평균 연령을 다시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세까지는 그냥 미성년자인데 18세에서 65세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청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그 다음에 66에서 79세를 뭐라고 그런다? 중년, 그 다음에 80에서 99세를 노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노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나는 거의 어디에 속해요? 중년. 예, 중년이나 아마 이렇게 청년에 속하게. 그러니까 100세 넘으신 분들은 장수 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봤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은 거의 뭐냐면 집안에서 안정권에 들고 뭐 일자리를 뭐 놓으셨다 할지 모르지만 이제 내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고 공면하고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권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권력은 뭐냐면은 명함을 얘기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요, 저는 대기업에서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요,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명함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어저께까지는 내가 거기 현역이었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멘붕이 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월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고덕동에 있는 고덕 도서관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여성분이 아주머니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남편이 퇴직을 했는데 그 직장 격리과에서 혹시 실수해가지고 통장에 입금시켜주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25일 날 은행에 갔대요. 그리고 딱 집어넣었더니 옛날에는 찌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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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돈 들어가는 소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딱 집어넣으니까 쭉 들어가더니 찌 나오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이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노하우가 퇴직하는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 때 대출 받는 거와 퇴직하고 나서 대출을 받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집을 하나 어떻게 좀 큰 걸로 바꾸려고 해서 1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서류를 다 꾸몄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재직 증명서 한 통만 갖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직장 안 다니고 퇴직했는데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서류를 잡아당기면서 선생님, 그러면 이만큼 대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마지막으로 갈 곳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에 퇴직하고 났는데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집에서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죠. 근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보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길거리를 다니다든가 공원 같은 데 가보면요. 지하철 한적한 역사에 가보면요. 아, 저분은 퇴직하신 분이라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딱 보면서 마음이 이제 짠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정작 갈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서 점심 함께 하자. 근데 정신이 만 원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보니까 이 10,000원이 큰 돈이 들어간 거예요. 10,000원 쓰기가 이제 아깝고 정말 절약을 해야 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퇴직하고 나면은 사라지는 것들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준비 없이 거의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녀들을 키워야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출가를 시켜야지. 이러다 보니까 거의 퇴직하고 나서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 것이다. 그럴 때는 멀리 보지 말아라. 왜? 멀리 보니까요, 아직 장가 안 간 놈 있죠. 그 다음에 친정부모님 살고 계시죠. 시부모님 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이분들 편찮으시죠. 노인 공경해드리, 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턱 막히고서 어떻게 갈까? 그럴 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먼 곳을 바라보지 말고 눈앞을 보면서 걸어가라. 눈앞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때마다 부딪히는 문제를 풀어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퇴직하는 분들 보면요. 적어도 2개월에서 2년, 3년 동안 심리 불안 장애를 겪어요. 처음에는 불안이 오지 않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야 해방이다 놀러나 다녀야지 등으로 산으로 이게 다닌다고 하는데 몇 번 다니다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지? 뭐 해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 연금 이런 걸 많이 받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퇴직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보면은 뭐다? 사건으로의 퇴직이에요. 나는 그 순간 퇴직, 사건이죠. 우리 집안에서는 사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역할로서의 퇴직이에요. 내가 매년 30년 동안 일해왔던 그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내 인생의 과정에서 어느 몇 년 몇 월 퇴직됐어요. 과정으로서의 퇴직이에요. 자, 우리는 30년, 40년 직장 오랫동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쉽게 나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막이 끝났어요.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고민일 수가 없겠죠. 자, 보자고요. 은퇴 후에 보면 8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일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태어나서 적어도 30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우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20년, 30년 돈을 벌겠죠. 결혼도 했겠죠. 출가도 시켰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인생 적어도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해먹고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사진이 뭐죠? 네, 밀레 이삭주기. 그래서요, 저는 뭐냐면 기업 같은 데 가서 퇴직을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이런 강의를 하는데 이 사진을 꼭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삭줍기를 잘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삭줍기는 뭐냐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퇴직하고 나서 나에게 일시불로 몇백만 원 안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돈 벌 수 있는 걸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참 좋은 내용들이 딱 떠오르게 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작년에 코로나19가 딱 떨어졌을 때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뭘 봤냐면은 뭘 줬죠? 우리 뭐라 그러죠? 코로나19에서 돈을 못 번 사람들한테 주는 재난지원금이요. 네. 재난지원금 담당자를 모집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서류를 딱 넣었더니 이 나이에 먹었는데도 아무 저것도 없이 2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달에 월급이 25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날 2달 동안 복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그때도 4대 연금도 들어주는데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4대 연금 대신 국민연금은 나한테 되돌려줬어요. 세금 떼고 하다 보니까 한 23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받는 분도 있지만 또 뭐냐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요. 거기에 일단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량진 50플러스 센터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현충원 돌봄이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찾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도움을 달라 하고서 메모해 놓고 나면은 어디 도움이 있으면 그렇게 일자리도 연결시켜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할 수 있는 일, 20만 원, 3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죽기를 하라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국민연금 얼마, 그 다음에 강사료 얼마,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면서 지금도 이게 현역으로 연수하면서 이 명함들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국민연금 민간 강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다음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뭐 학습 지원단 그 다음에 뭐냐 컨설턴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 설계의 필요성이 뭐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할까? 하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나이가 들어가는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다?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은 늦지 않았어? 아니,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라. 꼭 돈을 적립하는 게 노후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 노후 생활 자금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남은 시간, 일, 대인 관계 등 이게 다 노후 준비에 필요한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 이렇게 해가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애설계 교육기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노후 준비를 서비스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료이고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기가 뭐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노후 준비 설계해가지고 내가 지금 자녀들이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걸 한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뚜뚜뚜 두들겨 보면 내가 지금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생애 설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축복일 수도 있는가 하면 재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앞만 보면서 이렇게 그냥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피곤하고 졸리신지 점심 먹고 졸린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쪽에 있는 선생님이 조는데 그냥 조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무조건 마땅하고 어른입니다. 이러고 졸고 계신데 또 저쪽에 있는 선생님은 내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아니오시다 이렇게 줬는데 졸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이렇게 와서 앉아 계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나이가 들면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노후 준비 지원법 이런 게 있는데 뭐냐? 노년 뒤에 나이가 들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빈곤, 질병, 무의, 고독 같은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해가지고 노후준비 지원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국에는요 장관님이 임명이 되는데 어떤 장관님이 임명됐어요? 바로 외로움 전담 장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 아니라요. 외로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외로움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외로운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도움을 드려라 해가지고 외로움 장관이 임명이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이런 외로움 장관이 있는 나라가 있다니까.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나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자식들하고 출가하고 다 하고 나니까 외롭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 서비스라는 것을 보면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 관계 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받아라 해가지고 생긴 법이 노후 준비 지원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 중간에 피곤하고 그러셨을 텐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뭐죠? 목이죠. 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어저께 컴퓨터로 이 PPT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아파트니까 이제 따뜻하잖아요. 보니까 왼쪽 팔뚝이 간지러워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있냐? 모기가 앉아가지고 팔뚝에서 뭐를 해요?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모기랑 나랑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더니 모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모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제 몸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유머를 얘기해가지고 잠 좀 깨드리려고 그러는데 절대 웃지 않는 분이 15분이나 계시네요. 예, 예, 우리는 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웃고 그래야 되는데요. 예, 좋습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인도의 마더 데레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 중에서 최고의 가난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을 때 느끼는 고독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독하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누군가 만날 수도 없고 이때 오는 고독감.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끔 아시죠?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얼마 전에도 깜짝 놀랄 만해요. 돌아가신 지 2년이 됐는데 아무도 주지 않아가지고 그 시신이 너무나 아주 심하게 부패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너무 슬픈 얘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에 물이 담겼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물병. 꽃이 담겨있으면? 그렇죠. 꿀을 담겨있으면 꿀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에 물이 담겨있으면 우리는 물통이라고 얘기하고 똥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 많이 봤죠. 똥통이라고 그랬죠. 쓰레기가 담겨있으면 우리는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릇에 밥이 담겨있으면 밥그릇, 국그릇, 김치그릇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느냐? 그것은 뭐냐면 통이나 병이나 그릇이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접을 받는가 하면 허드렛 일에 쓰여버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 아무리 값비싼 금항아리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 금항아리는 대접을 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줌이 담겼으면 요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이다? 바로 이거죠.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접을 받는가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못된 대접을 받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게요. 과연 나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한번 볼 수 있겠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찬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느 분은 감사, 행복, 기쁨, 겸손 이런 것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로 가득 담겨있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득 담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담겨 있는가? 지금 나는 좋은 것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나쁜 것이 담겨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 나는 참 소중한 당신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재설정하는데 나를 좀 비우면서 나를 좀 바꿔가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친구 관계, 자녀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 관계, 부모 관계 등등등. 그럼 이 관계가 과연 무엇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통틀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대인관계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나는 지금 잘 맺고 있는가? 실제로 퇴직하시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 나이가 들고 나서 이 관계가 점점점 단절되고 멀어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60, 70년대 우리가 살던 집 모습이 참 떠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야? 아파트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60, 70년대에 살던 어린 나의 모습과 지금 태어난 사람들과 과연 우리가 생각이 같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나 때는 말이야 어렸을 때 밥이 없어가지고 굶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즘 애들이 뭐라 그래요? 어린 애들이 왜 굶어요? 라면 먹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지금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1900년 이때는 어땠어요? 길거리에 모두가 신문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전철을 봐도 그렇지만 모두들 뭘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잖아요. 자, 이건 뭐야? 옛날 가정의 모습. 전화기 한 대 있어요.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온 가족이 둘러싸여가지고 누구 전화인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밥상머리에 모두 앉아있어도 전부 가족끼리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집안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데도 카톡으로 엄마 아빠한테 나 지금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카톡을 보내고 엄마 뭐라 그래? 알았어 하고 답장 그냥 카톡으로 답을 주지.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면 옛날에 어땠어요? 1990년도 텔레비전, 우리 집 텔레비전 어땠어요? 배불떼기 텔레비전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헐쭉해졌죠. 예? 50인치, 60인치, 100인치 이런 텔레비전이 누가 나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는 우리들 어렸을 때 놀 때는 뭐야? 야, 함께야! 그만 놀고 집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안 나가니까 제발 나가서 좀 놀라고 바깥으로 내고 이렇게 세상이 지금 변해가고 있죠. 자, 뭐예요? 옛날에는 연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예요? 아이들이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드론을 날리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자, 재밌죠? 이건 뭐예요? 우리 90년대 그 수영복 알록달록한 거 입고 저러는데 요즘은 몸에다가 문신해가지고 온몸이 문신한 몸으로 알록달록했어요. 옛날에는 몸에다가 문신하면 큰일 나요. 요즘 애들은 문신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이건 뭐예요? 머리도 이상해졌어요. 그죠? 옛날 우리들 모습과 전혀 다르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네. 자,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과연 어떻게 하면서 할 것인가? 의사소통이 뭐냐? 생각해 보겠죠. 사람의 의사나 감정을 소통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나의 소통 방법은 어떠냐? 건강한가 하는 것이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잖아요. 그 의사소통 법칙이 있대요. 뭐냐? 앞에서도 할 수 없는 말은 뭐예요?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입버릇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뒤에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뭐예요? 말을 독점하면 어떻게 돼요? 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뜻은 어떻게 된다? 왜곡된다는 것이죠. 야, 누가 아프대. 돌고 돌면 어떻게 해? 죽었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 칭찬은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좋은 칭찬보다는 험담이 빨리 옆 사람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거죠. 뻔한 이야기보다는 편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마음을 전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서는 입술을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은 내뱉어진 그 말은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것인가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부드럽게 해주는 쿠션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지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전철 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 예, 저기 뭐 좀 물어봅시다. 예, 그래요. 저기 어른들이 전철을 타고 그러는데 저분이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자리를 안 내줘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알아요.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싫어요. 아, 왜요? 그랬더니 우리 힘들게 전철 타가지고 나도 피곤한데 자리 내들면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라도 해줘야죠. 그런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솔직한 거예요. 고마우면 고맙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어려서부터 어른이 하면은 자리를 내드리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요즘 우리가 전철을 타면 뭐예요? 어르신들한테 저거 하면 자리를 내드려도 그냥 뻔히 그냥 그렇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선생님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자리를 내줬어요. 그러면 그냥 터썩 앉는 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학생도 힘들 텐데 고마워요. 이 한마디만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맞으십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릎도 허인찮고 허리도 저거 하고 그런데 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데 저 학생이 자리를 내주면 고맙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어느 어르신들은 전철을 타고 나면은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노약자석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죠? 노인들만 앉는 그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통약자석으로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도 몸이 불편하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의식을 잘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쿠션 용어. 탁 부딪혀서 마찰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유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말을 먼저 해주면 좋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회관계를 맺기 위한 6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좋은 노년기에는 우테크,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들어. 그 다음에 뭐죠?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 척척척, 삼척 동작은 절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웃으면서 다가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표정들이 너무 굳어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웃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왕이면 젊은 친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 때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꼰대 취급만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젊은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뭐냐? 가장 소중한 사회관계는 뭐다? 나라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좋은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퇴직하고 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관계예요. 옛날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지금 나도 한번 생각해보면 내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자녀들과 만났을 때 그 자녀를 이해해 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 대화와 소통하는 것. 특히 남편은 아내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는 그런 표현을 하는가. 자, 그러므로 여기 뒤에 있는 게 한 번 더 나갔네요. 네. 넘어가면서 행복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정서적으로 좀 이런 것을 어색해하고 그러는데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잘 챙겨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신체적 변화, 정서적인 변화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부터 내 아내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왜 잠 못 자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줘라 이게. 자, 제가요 혹시 저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황금 연못이라는 KBS 1에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4년째 나오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번 정도밖에 못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아침에 나올 때고 집에 들어갈 때 꼭 아내 손을 잡아줘요. 여보 갔다 올게. 그러면서 그 손에다가 이렇게 손등에다 뽀뽀를 해주고 집에 들어와서 여보 나 왔어.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해줘요. 그냥 남편이 그냥 그러려니 어떨 때는 이거 뭐 귀찮아할 수도 있죠. 이게 뭐 이럴 수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손등에다가 손을 꼭 잡고 손등에다 왜 뽀뽀하는 줄 알아? 그 남자가 한번 그냥 그럴 수 있어야 했더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누가 먼저 세상을 뜰지 모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차가운 손 잡아주면서 울면 뭐해? 살아있을 때 따뜻한 손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손 잡고 뽀뽀한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살아있을 때 남편이고 아내한테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죽고 난 다음에 이놈의 왼수 덩어리 잘 갔다 뭐 이러면서 울면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 뭐냐면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취미 활동도 같이 하는 것도 좋고 또 지금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꿈을 찾아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이 뭐냐면 노후 관계에서 노후 준비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이제는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식에게 뭐 이렇게 얽매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다?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떳떳하게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보다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중에 마음을 여는 방법 중에 뭐냐? 첫 번째 이거예요. 미소 짓기. 웃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표정들이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이 뭐냐면 다른 분들보다는 아주 얼굴이 환하신데 왜냐면 미소 짓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이 시대에 웃는다는 건 더 중요한데 뭐다? 웃으면 뭐가 돼요? NK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도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분만 웃으면은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산대요. 그러면 1분을 웃으면 어떻게 돼요? 8일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음 치료에 대해서 들어보셔서 알지만 저희는 이제 웃음 치료 강사를 양성하고 있지만요.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을 웃어요?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다 그러죠. 근데 어른들은 6번에서 15번. 한국 사람들은 성인들이 6번에서 8번밖에 안 우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른보다 오래 사는구나. 이걸 알아냈어요. 네, 얼굴 표정이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웃지도 않으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웃기 시작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다? 마음을 열리고 이게 생활하라 이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는데 내 마음을 닫아놓고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는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 하나는 뭐다? 이제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몸을 숙이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나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다가오지 않겠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가 더 고개를 숙이면서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또 뭐냐면 이 터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터치예요. 손을 잡아주는 것.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손 잡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누군가와 저가면 잘 있었어 하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 이와 같은 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냐? 눈동자를 마주쳐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이야 저번에 하면서 서로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과 감정을 교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왔지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해줘요. 그때 있잖아. 그랬어?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상대방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좋은 인연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좋은 인연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은 이 상황에서 은퇴하고 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 인연 속에만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 새로운 인연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책이에요. 거기에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하는 책인데 뭐냐면 낯선 사람의 효과라는 책이에요. 혹시 뭐 기회가 되면 헌책방에 가서 한번 사보셔도 되는데요. 낯선 사람의 효과에서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혈연, 지연, 학연 이 사람들이 나를 크게 도와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다 왔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건 뭐다? 말보다는 뭐예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하다 하더라도 내 가족한테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마음이 어떨 때는 내 자식 중에서도 큰 놈보다는 작은 놈에게 측은지심이 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더 이렇게 싫은 듯한 이렇게 짜증나는 이런 저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여성분은요 아들만 셋인데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큰아들하고만 밥을 먹으면요 아무 말이 없대요. 자기도 없고 아들놈도 말이 없고 서로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상하게 이게 따뜻한 정이 안 가고 늘 싫었대. 알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응어리를 들었는데 얼굴 표정이나 이것도 큰아들이 아버지를 닮다 보니까 서로 서먹서먹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뭐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오갔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드립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혹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고 졸리셨죠? 예. 괜찮으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좋은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김효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